안녕하세요, 엔더스입니다. 제가 061을 2대를 가져왔습니다. 2대를 동시에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전에 넷기어 061을 가져오면서 소개시켜 드리는 게 게이밍에 특화되어 있는 고가형의 게이밍 061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가 너무 비싸죠. 그런데 조금 더 저렴하지만 성능이 알찬 구성품으로 가져온 R6350, 6850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AC1750, AC2000, 1750, 2000 이렇게 해서 모델명이 두 가지인데 R6350이고요, R6850입니다. 넷기어 062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시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격대를 먼저 좀 다나와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럼 두 가지 모델의 차이점이 뭘까? 일단 다나와에서 스펙을 보게 되면 왔다 갔다 하고 보면 뭐야, 모델명만 다르네. 두 가지 제품 모두 다 QoS 지원하고 자녀 보호 지원하고 앱으로 쉽게 연동시켜서 제어할 수 있고 뭐 다른 편리한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은 바로 속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둘 다 광기가 062, 유무선 062라는 걸 아실 거 아니에요? 이 아파트에서 사용하거나 그럴 때 광기가를 지원을 하게 되면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업로드, 다운로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1Mbps가 얼마인지 아세요? 1바이트가 8bps라고 보시면 됩니다. 1바이트는 1024kb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프로그램들을 돌려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300Mbps부터 1733bps까지 이 모델은 지원을 하고, 밑에 있는 R6350 같은 경우는 최대 300Mbps에서 1450Mbps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지원하는 게 속도 차이가 당연히 상위 모델이 더 많은 범위에 많은 사용자들을 빠르게 지원을 해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062 제 세팅하기 좀 귀찮으시잖아요. 나이트호크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앱을 이용하면 쉽게 제 062 세팅도 할 수 있고 추후에 들어가서 관리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 명의 사용자가 누가 접속하고 있는지도 이 앱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레디쉐어 USB 기능은 둘 다 지원을 합니다. 요즘에 NAS 기능을 강조하는 062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제품도 그렇습니다. 가격은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 10만원대, 109,000원대에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R6850 같은 경우는 29,000원이 차이가 나네요. 129,000원. 다나와 최저가로 얘기 드린 거고요. 구매를 할 수 있는데 10만원대의 062이지만 나스 기능에 레디 쉐어 기능이 있기 때문에 USB 스틱을 꽂거나 외장 하드를 꽂아 놓으면 이제 외부에서 파일 업로드를 한다든지 다운받든지 스토리지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제품을 한 개씩 뜯어서 외형을 보여드릴 텐데, 처음 개봉하는 모델은 AC1750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딱 열어보니까 구성품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처음에 세팅하기 쉽게끔 이제 빠른 퀵 메뉴가 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잘 비닐 포장이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가 발생하지 않게끔 제품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세팅 때 랜선도 필요하니까 랜선도 들어있고 전원선이 들어있습니다. 와우, 외형은 이렇게 생겼네요. 전면에 보시면 3개의 빔폼이 안테나가 들어져 있고요. 이 3개의 안테나를 통해서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외형은 이렇게 세련되게 되어 있고, 이 안테나선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벽면에다가 붙여서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걸리적거리니까. 근데 만약에 평면에 놓겠다라고 치면 이렇게 놓을 수 있고, 하판을 보면 이게 약간의 공간이 띄운 부분이 있고요. 이게 벽걸이형으로 걸 수 있게끔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고, 아래쪽은 촘촘하게 장지가 켜놓기 때문에 발열을 고려한 통풍도 들어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블랙 색상으로 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USB 2.0 포트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꽂으면 레디 쉐어 기능을 사용해서 나스처럼 외장 하드를 올리거나 그런 거 할 수가 있고, 어플을 이용해서 쉽게 파일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공유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랜선은 뒤쪽에 4개의 선이 있고 중앙선, 인터넷선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WPS 지원을 해주고 리프레시 5초 동안 꾹 5초나 7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리프레시 되게끔 되어 있고, 파워는 온오프 되게끔 되어 있고, DC 전원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련된 디자인을 갖추고 있고요. 약간 좀 날렵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 기종으로 가거나 게이밍 062로 갈수록 좀 더 세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기 세팅을 먼저 해볼게요. 일단 랜선을 꽂고요. 전원을 켰습니다. 와이파이를 세팅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 QR코드로 접속을 하면 바로 그냥 와이파이 설정 페이지로 이동하게끔 되어 있고요. 와이파이 패스워드를 보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안 질문이 들어가고 보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설정이 끝나게 되고, 라우터가 이제 축합니다. 준비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되나 볼까?
와이파이는 듀얼 밴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2.4GHz와 5GHz를 지원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장치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모바일만 연결되어 있고 게스트 와이파이를 열어가지고 잠깐 방문한 사람들, 카페라든지 방문한 사람들한테 열어준다든지 회사에서 열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도 테스트를 했고요. 저는 이제 광 인터넷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로드 속도는 43.75 Mbps로, 여기 잠실 지역인데 여기 좀 아파트가 아니라서 그런지 속도가 좀 많이 다운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신청할 때 좀 광대역 인터넷을 신청하면 좀 더 빠른 속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앱에서는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서 더 다른 설정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앱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그 상위 기종보다는 조금 더 제약적인 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트랙트미터를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얼마의 월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게 나오고 기술 문의를 한다든지 이 정도가 되어 있고, 관리자 페이지에 오시면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 기능들이 있고요. 홈, 인터넷, 그다음 무선, 연결 장치 확인, 그 다음 자녀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자녀 보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인터넷을 많이 사용할 때에 대해서 걸러주게끔 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시간을 뭐 한다든지 액세스 타임을 지정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레드 쉐어 기능이 있는데 레드 쉐어 기능이 상당히 요긴하게 이전에도 썼었는데 USB만 연결해 두면 장치를 외부에서도 접속을 해가지고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USB 허브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장치를 연결해도 괜찮겠죠. 근데 외장하드 하나라든지 관리하기 편한 거는 아무래도 USB 스틱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USB 스틱 한 개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스트 네트워크 할 수 있고, 고급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고급 기능 때문에 쓰려고 하는 거였는데 고급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기능에 이제 인터넷 공유기에 대한 상세한 인터넷 정보가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정 마법사를 통해서 인터넷 연결 유형을 변경하든지 WPS 기능을 이용해서 무선, 유선을 연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설정해 보면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나오는데, 게스트 네트워크를 뭐 어떻게 설정할래 이런 기능들이 나와 있고, 패스워드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설정할지 나오고, QoS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나 특정 장치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는 뭐 토렌트라든지 이런 거를 쓰게 되면 네트워크 부하가 한쪽에 치중되는 사람의 여러 사람이 공유기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제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카페 같은 데서 만약에 그렇게 쓴다, 헤비 유저가 있다 라고 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속도 제한을 걸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oS 기능은 상당히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사양이 2.4GHz, 5GHz, 2.4GHz는 이제 넓은 범위를 커버할 때 좋고요. 5GHz는 빠른 속도로 주고받을 수 있는 듀얼 밴드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제공하는 무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간섭이 없고요. USB 장치를 이제 어떻게 제어할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장치 같은 경우 외부에서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FTP를 연다든지 HTTP로 접속해서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고요. 앱을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리데이션 체크를 해서 이걸 PC에다가 넣어두면 특정 폴더로 공유 백업을 해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글 드라이브도 많이 쓰시겠지만 나는 이 정보는 올리지 않고 내 공유기에다가 접속시켜서 사용해야지 라고 하시면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보호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거를 쓰면은 제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사이트를 차단한다든지, 특히나 유해 사이트 차단하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케줄링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액세스 제어를 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치별로 웹 필터링 기능을 사용해서 자녀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 관리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차단을 하려면 이제 키워드를 하겠죠. 19금, 뭐 텀블러 등등등을 이제 키워드로 두면 그건 안 돼, 못 들어가. 네, 이렇게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게끔도 되어 있고, 서비스 차단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차단 종류를 이제 선택을 해서 TCP의 특정 IP 포터대에 해당되는 IP 대역대를 이 IP 대역대는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봐서 차단할 수 있고, 차단된 요일도 지정을 할 수 있어서 시간도 지정할 수 있어서 언제까지 오픈되고 언제까지 할 수 있게끔, 게임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전자메일 기능을 활성화 시켜두면 앱으로 푸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유무선 공유기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지금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로그를 눌러가지고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암호 설정이라든지 MTP 설정, NTP 설정은 이제 시간대 설정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펌웨어는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를 확인해서 업데이트하거나 수동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선 고급 기능,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DNS 서버를 유동적으로 사용하시려면은 이제 DNS 도메인이 있어야 되는데 넷거에서 제공해 주는 거를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VPN을 설정해서 나는 이제 사설 보호를 좀 더 강력하게 하고 싶다 하면 VPN을 이용해서 활성화 시켜두면 이거를 통해서 인터넷이 나가기 때문에 좀 느리겠지만, 그래도 이제 IP를 우회해서 접속할 수 있어서 사이트 차단도 이제 뚫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라우터 기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라우터를 통해서 고정 라우터를 통해서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활성화 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고, 원격 관리, 이 HTTP로 나는 이제 웹 서버를 열 거야, 이제 원격으로 접속할 거야 하면 이렇게 열어주면 접속되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USB 장치는 이전에 한번 연결해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나스 기능이잖아요. 솔직히 스트림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해서 접속하는 게 나스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06에 들어가 있고 06에는 항상 켜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다 모델 모두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10만원대, 129,000원대 이 가격대로 바로 이제 나스 기능에 파일 공유 기능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이게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파일을 관리하는 기능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 기능하고 100% 똑같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트랜스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좀 인터넷을 많이 쓰는 거 좀 제한하고 싶어. 이쪽 부서는 좀 많이 쓰는 것 같아. 뭔가 문제가 있어. 이런 거 검사하는 거, 보고서 낼 때,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카페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인터넷이 갑자기 느리다고 고객들이 할 경우에 특정 헤비 유저가 와서 그러는지 한번 더 요일대별로 검사해 볼 필요가 있을 때 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외에 이제 브릿지 기능이라든지 요 상세한 기능들은 한 번 더 설명되어 있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넷기어의 이제 홈페이지에서도 설명이 나와 있고, 판매처에 보면 팜플렛에서 설명이 나와져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 본 기능들은 몇 가지 기능들만 지금 기본적으로 읊어드렸고, 기본적인 세팅부터 그 다음에 이제 나스 기능 활용하는 방법, QS 제어하고 듀얼 밴드로 연결돼서 암호 패스워드, 관리자 패스워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았습니다. 넷기어 062, 제가 생각할 때는 가격대는 솔직히 10만원대 정도는 줘야지만 듀얼 밴드도 지원을 하고, 이제 아파트 같은 데는 광캡을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빠른 이제 속도 같은 거를 즐기려면 062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즐기려면 상위 기종으로 쓰시는 게 좋고, AC 지금 2000 제품, 1750 제품, 이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좀 빠르게 알아보았습니다. 두 가지 다 세팅하는 과정은 앱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좀 바로 진행할 수가 있었고, 이 관리자 페이지는 192.168.1.1로 접속을 하시면 패스워드 써 있어요. 패스워드 써 있는 걸로 저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얻으면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접속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원격 제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기능들 있잖아요. 특화된 기능, 게이밍 라우터에 특화되어 있는 기능, 이렇게 어느 지역에 이제 구구역만 게이머들이 접속하게끔 하는 이런 기능들은 사실 고급 기능들이 좀 빠져서 아쉬울 수 있지만, 기본적인 공유 기능의 자녀 보호 기능이든지 QoS, VPN 기능,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성은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앱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렴한 가격대로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62 두 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넷기어 062 한번 써보시면, 저도 넷기어 062를 써봤지만 안정성도 높고 펌웨어 업데이트도 하면 좀 더 좋은 기능으로 사용해 볼 수가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면 듀얼 밴드로 꼭 이제 근거리에서는 5GHz로 빠르게 속도를 좀 제어해 볼 수가 있고, 먼 거리 에서 이제 이 062에 접속한다, 2.4GHz로 스마트하게 접속을 해서 듀얼 밴드로 번갈아 가면서 빠른 속도로 파일 전송할지 인터넷 웹서핑할지 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엔돌슨이었습니다. 062 두 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안녕.